가끔 그런 순간이 있으시죠? 가슴이 은근히 답답하고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요동치는 듯한 느낌. 왜 이렇게 불편하지? 하고 손을 가슴에 올려보지만 명확한 이유는 잡히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숨이 조금 가빠지거나 계단만 올라도 심장 박동이 더 크게 느껴지시나요? 또는 병원에서는 괜찮다는데 몸은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으신가요? 이런 신호들은 많은 분들이 무시하지만 몸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 한 번, 단 30초면 심장이 훨씬 편안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우리 몸의 신경과 혈관은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긴장이 풀리고 혈관이 조금만 확장돼도 심장은 즉시 더 편안해집니다. 저는 이 원리를 환자분들에게 수없이 설명해 왔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70대 초반 남성분이셨는데 밤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제대로 못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진료실에서 제가 알려드린 단 30초 손가락 누르기를 시도해 보시더니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해지지? 하고요.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심장의 긴장을 빠르게 풀어주는 하나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치 집안의 자동 온도 조절기처럼 심장 박동과 혈관 긴장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의 스위치가 바로 손가락 옆 작은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많이들 모르세요. 이 부위를 살짝 자극해주면 혈관이 열리고 혈압이 미세하게 내려가고 심장이 이제 좀 괜찮다 하고 반응합니다. 작은 스위치 하나로 전체 시스템이 조정되는 셈이죠. 혹시 이런 작은 변화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의심되시나요? 그렇다면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1분에 65몇 번 뛰고 하루에 약 10만 번을 뛰어줍니다. 이 박동이 조금만 편안해져도 몸 전체가 느끼는 안도감은 매우 큽니다. 실제로 심장내과에서는 긴장으로 올라간 혈압이나 맥박을 낮추기 위해 미세한 신경 자극을 이용한 치료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손가락 하나로 달라지는 느낌이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심장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단순한 동작이지만 정확한 누르는 부위, 압력, 각도,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는 딱 한 가지 금기사항까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30초 루틴의 정확한 위치와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잘못된 누르기 습관까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지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부드럽지만 확실한 변화의 문을 열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손가락으로 누르게 될 그 작은 부위는 결코 평범한 곳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은 자극이 정말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시지만 몸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알고 나면 오히려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우리 몸은 늘 여러 신호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며 살아갑니다. 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기계적 자극, 즉 압력입니다. 단순한 눌림 같지만 몸은 그 자극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부위에 분포한 신경들이 동시에 깨어나고 그 신경들이 심장과 연결된 자율신경 시스템에 소식을 보냅니다.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율신경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에 있는 두 개의 페달,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처럼요.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가속 페달이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강해지면 심장은 빨리 뛰고 혈관은 수축하고 몸은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심장이 천천히 뛰고 혈관이 풀리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르는 바로 그 손가락 옆 작은 부위가 부교감신경을 깨우는 스위치라는 사실. 참 흥미롭지 않나요? 이 지점은 압수용체라는 신경 센서가 밀집된 곳입니다. 압력을 감지해 혈관의 확장과 심박 조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당신이 그 부위를 30초 동안 살짝 눌러주면 압수용체는 곧바로 지금 압력이 들어왔으니 혈관을 조금 풀자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심장으로 향하는 부담이 낮아지면서 심장은 더 편안해집니다. 바로 그때 많은 분들이 말하는 이제 좀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부위를 누른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10초 만에 편안해지고 어떤 분은 30초가 지나야 변화가 느껴지고 또 어떤 분은 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압수용체의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효과가 약한 사람도 꾸준히 자극하면 신경 민감도가 점점 증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자극은 변화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짧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더 불편해지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자율신경의 영향을 몸으로 느끼고 계신 겁니다.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고 혈관을 조이게 하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부교감신경을 깨우면 심장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르게 될 부위의 자극은 단순히 혈관을 풀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장이 받는 부담을 즉시 줄여주고 전신에 미세한 안정 신호를 보내며 맥박까지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빠르게 안정되죠? 라고 묻곤 합니다. 빠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심장은 즉각적인 신경 반응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하셨죠? 그럼 다음 섹션에서는 이 원리가 실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더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심장이 불안해지던 어느 밤 30초 누르기만으로 찾아온 놀라운 변화의 순간.
당신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며 느끼는 것은 심장의 불편함은 단순한 신체 증상을 넘어서 두려움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 밤에 갑자기 찾아오는 두근거림,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불안감.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마음은 더욱 위축되고 몸은 더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진료실에 72세 남성 환자분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셨지만 눈빛에는 오래된 피로와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선생님, 이상하게 밤마다 심장이 막 요동쳐요.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이상 없다고 해서 마음까지 안심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불편함은 몸이 직접 느끼는 것이고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에게 언제 가장 심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두근거림이 올라오는지, 일상 속 변화를 하나하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잠을 자려 누우면 제일 심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마음이 더 뛰어요. 이 말 여러분도 어쩌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심장이 불안해지는 상황. 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겪는 공통된 경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은 쉬지만 신경은 더 깨어나기 때문이죠. 교감신경은 낮 동안의 긴장을 기억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그 찌꺼기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저는 환자분께 평소 생활 패턴을 듣고 난 뒤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진료 끝나고 집에 가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손가락 옆 부위를 30초만 눌러보세요. 아마 처음엔 반신반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몸으로 느껴보면 생각보다 더 빨리 반응할 거예요. 그는 약간은 불신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해볼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환자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편해지는 거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 어린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따라 심장은 평소처럼 불쾌한 속도로 뛰기 시작했는데 알려드린 부위를 눌렀더니 20초쯤 지나 스르륵 하는 느낌이 들고 가슴이 가라앉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효과의 크기가 아니라 몸이 반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온몸의 신경과 혈관과 연결돼 있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불안, 긴장, 흥분처럼 감정적 요인과도 깊이 얽혀 있죠. 이 환자분처럼 심장의 불편함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분들은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 상태라는 것. 심장이 빨리 뛰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심장은 더 빨리 뛰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손가락 앞점 자극은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작은 시작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방법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눌러야 심장이 편안해지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위치 설명을 넘어 우리 몸의 정교한 신경 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찾아갈 부위는 손가락 옆, 특히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지점에 약간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 부위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신경이 교차하는 곳이라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압수용체 바로레셉tor와 연결된 신경가지가 모여 있어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혈압과 혈관 긴장을 조절해야 할 신호로 인식합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뿐인데도 몸이 이를 중요한 조절 신호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집안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떠올려 보세요. 스위치는 아주 작지만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집 전체의 조명이 바뀝니다. 우리가 누르는 부위도 이와 비슷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부위를 자극하는 순간 심장과 혈관을 조절하는 시스템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심장은 지금은 긴장을 풀어도 좋다는 신호를 받아 박동을 조금 낮추고 혈관도 부드럽게 풀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손가락일까요?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손가락 옆에 그 중요한 신경이 모여 있을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손과 손가락이 원래 감각과 생존과 가장 가까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손끝은 온도, 압력,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가 밀집된 곳입니다. 인간이 위험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순간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던 과거의 생존 메커니즘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만큼 손가락 주변의 신경은 자극에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 그룹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 옆 부위는 신경뿐 아니라 혈관 구조도 독특해서 혈류 변화가 빠르게 감지된다. 즉, 자극을 주면 혈관 확장 신호가 강해져 심장이 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반면 일부 연구자들은 이 부위가 실제로는 자율신경의 긴장을 낮추는 반사 지점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심장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신경계 전체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심장이 편안해진다는 것이죠.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손가락 옆 지점은 심장 안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위를 정확히 누르면 어떤 느낌이 올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손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스르륵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가슴이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 듭니다. 몸이 조금씩 풀리면서 호흡이 깊어져요. 이런 감각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관이 약간 확장되면서 팔끝에 혈류가 증가하고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면서 호흡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곧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립니다. 이 지점을 누르는 방법은 모두가 동일해야 효과적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눌러야 하는 각도, 압력, 손가락의 위치는 모두 작은 차이만 있어도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다음 섹션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심장과 연결된 비밀스러운 스위치를 찾았으니 이제는 그 스위치를 어떻게 켜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앞으로 더 정확한 과학과 실제 적용법이 펼쳐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작은 부위가 왜
심장을 안정시키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눌러야 가장 효과적인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시며 무심코 그냥 대충 눌러보시는데 효과가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위치라도 압력, 각도, 시간, 그리고 호흡이 조금만 달라져도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섹션에서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압력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신경을 자극하기보다 오히려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약하면 압수용체가 활성화되지 않아 신호가 전달되지 않죠. 가장 좋은 압력은 살짝 눌렀을 때 약한 통증과 함께 시원함이 느껴지는 정도, 즉 5점 만점 중 2.53 정도의 압력입니다. 이 정도가 신경을 안정적으로 자극하면서도 방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최적의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각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가락 끝으로 수직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비스듬히 손바닥 쪽으로 20, 30도 기울여 누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각도가 압수용체가 있는 방향과 가장 잘 맞아 자극이 훨씬 부드럽고 깊게 전달됩니다. 놀랍게도 한 연구에서는 수직 누름과 비스듬한 누름을 비교한 결과 비스듬한 자극이 자율신경 안정 효과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왜 하필 30초일까요? 그 이유는 압수용체가 반응을 시작하는데 평균 10초, 몸 전체의 자율신경 반응이 안정 패턴으로 들어가는데 추가 15, 20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30초는 몸이 반응하기 위한 최소 시간입니다. 10초만 눌렀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리듬과 속도가 있는 유기체니까요. 여기서 반전되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30초보다 40초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신경의 적응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누르면 안정 효과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30초 이상 누르면 오히려 효과가 비슷해진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의견이 갈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은 있습니다. 10초는 부족하고 30초는 충분하다. 이제 마지막 요소인 호흡을 알아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호흡입니다. 앞점 자극을 주는 동안 호흡이 빨라지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효과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4초 들이마시기, 6초 내쉬기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더욱 강하게 작동하면서 심장이 훨씬 빠르게 안정됩니다. 즉, 이 30초는 단순한 압력 시간이 아니라 몸 전체를 안정 모드로 전환시키는 짧은 의식적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가락을 누를 때 어떤 느낌이 오면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끝이 따뜻해져요. 심장이 툭 하고 한번 내려앉는 느낌이 있어요.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져요. 이런 느낌이 찾아온다면 자율신경이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예전에 비슷한 동작을 해봤는데 효과를 못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원리 중 어떤 부분이 빠져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압력, 각도, 시간, 호흡, 이 네 가지가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심장은
빠르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30초 루틴은 단발성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번만 반복해도 신경의 민감도가 서서히 변화하고 심장의 긴장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느낌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생리적 안정 반응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30초 손가락 누르기 루틴은 단 한 번만 해도 심장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을 하루에 3번 꾸준히 반복하면 몸 안에서는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잠깐의 안정감 정도로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전반적으로 차분해졌다. 두근거림이 줄었다. 혈압이 예전보다 안정적이다. 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율신경의 재훈련입니다. 몸은 반복되는 자극을 학습합니다. 처음에는 30초 앞점 자극에 약하게 반응하던 신경도 하루 3번 자극을 지속해서 받으면 점점 민감도가 높아지고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마치 오래 굳어있던 근육이 스트레칭을 통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처럼요. 몸은 반복을 통해 안정 패턴을 기억하고 심장은 그 변화에 따라 더 차분한 리듬을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혈관의 이완 패턴입니다. 혈관은 하나의 조직이지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주변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루 3번의 규칙적 자극은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자연스럽게 반복하게 만들어 탄력성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혈관이 탄력을 되찾으면 심장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혈관의 유연성이 심장 건강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작은 자극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루틴은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하나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반응의 둔화 효과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맥박을 빠르게 만들고 혈압을 올립니다. 하지만 30초 앞점 자극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반복적으로 안정 모드를 연습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예전 같으면 심장이 크게 요동칠 상황에서도 훨씬 덜 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밤에 누우면 가슴이 뛰었는데 요즘은 훨씬 편해요. 하루 한 번은 숨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거의 괜찮아요. 이런 실제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의 신경과 혈관 시스템이 새롭게 균형을 찾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음부터 편안함을 크게 느끼는 분도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야 변화가 오는 분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경 민감도, 혈관 탄력성, 스트레스 수준, 수면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수많은 환자 사례와 신경생리학적 연구가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소소하지만 중요한 소프트 CTA를 남겨볼게요. 만약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부모님이나 가족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살짝 공유해 주세요. 특히 밤에 심장이 불편한 분들,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하루 3번의 자극이 왜 이렇게 강한 변화를 만드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핵심은 리듬입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불규칙하면 불편해지고 규칙적이면 편안해집니다. 이 간단한 30초 동작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 3번만 지켜도 몸은 안정 패턴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앞점 자극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호흡과 신체 긴장도 조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장 건강의 또 다른 핵심 비밀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가락 앞점 루틴을 통해 심장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단순히 누르니까 좋아지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너무나 당연한 그 호흡이 심장의 리듬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부터 알려드릴게요. 호흡은 자율신경을 직접 움직이는 거의 유일한 자발적 행동입니다. 심장 박동, 장 운동, 혈관 수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지만 호흡은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바뀌면 심장 박동도 즉시 함께 바뀝니다. 그래서 손가락 누르기와 호흡은 서로를 보완하는 가장 중요한 짝꿍 같은 존재입니다. 30초 앞점 자극을 주면서 4초 들이마시기, 6초 내쉬기 호흡을 병행하면 심장은 훨씬 더 빠르게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쉴 때 부교감 신경이 강하게 활성화되어 맥박을 낮추고 혈관을 느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들이마시는 동안 심장은 미세하게 속도가 올라가고 내쉬는 동안 다시 내려갑니다. 이 리듬을 호흡성 심박 변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심장 안정의 핵심 지표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심장 건강을 보는 핵심 지표로 혈압이나 맥박수보다도 심박 변동성 HRV를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HRV가 높다는 것은 몸이 스트레스와 안정 사이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바로 자율신경의 회복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HRV를 단시간 안에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바로 천천히, 깊게 내쉬는 호흡입니다. 손가락 앞점 루틴을 하면서 호흡을 더 천천히, 더 길게 내쉬기만 해도 HRV는 즉시 상승하고 심장은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박동을 만들어냅니다. 말 그대로 몸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하는 순간이죠. 제가 기억하는 68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두근거림이 심하고 잠드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분이었는데 손가락 루틴만 했을 때는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호흡까지 함께 해보시라고 안내하자 그날 바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심장이 잔잔해졌어요. 호흡 덕분인 것 같아요. 이 말 속에는 안도감, 놀라움, 그리고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호흡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단순하게 말하면 들이마실 때는 부드럽게 내쉴 때는 더 길게,
그리고 어깨와 목에 힘을 빼고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어깨가 올라가거나 목에 힘이 들어가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어깨에 힘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편안해야 신경도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과학적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호흡의 리듬은 심장의 관상동맥 혈류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 혈류량이 더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은 단순히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것뿐 아니라 심장의 에너지 소모까지 줄여주는 이중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혹시 그동안 심장을 위해 운동이나 식단은 신경 쓰셨지만 호흡은 한 번도 관리해 본 적이 없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손가락 루틴과 호흡이 결합되면 단순한 30초가 아니라 강력한 심장 안정 신호가 됩니다. 심장의 불편함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통증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마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가슴이 묵직하거나 답답한 날이 있어도 아프지는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며 일상으로 돌아가곤 하죠. 하지만 심장은 통증만으로 상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증 없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이 더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아 볼까요? 심장은 모든 불편을 아픔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통증이 전혀 없이도 심장이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내과에서는 이런 상태를 무통성 허혈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음에도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경의 민감도가 떨어져 이런 조용한 신호들이 더 흔해집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심장이 부담을 느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 없이 숨이 차는 느낌, 깊게 숨을 들이마시기 어려운 느낌, 갑작스러운 피로감, 가슴이 묵직하거나 조여오는 느낌, 맥박의 가벼운 불규칙성, 잠들기 전 심장이 톡하고 튀는 느낌, 이 중 단 하나라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몸이 이미 나 지금 조금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잠시 피곤해서 그렇겠지, 날이 더워서 그래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조용한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심장이 아주 정교한 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통증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부담을 견딥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용히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심장 문제는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심장은 말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읽지 못했을 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조금 불안해지시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은 몸을 더 긴장시키고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은 심장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이해의 여정이고
이해는 두려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은 심장이 불편한 이유를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큰 영향을 주지만 심장 자체가 보내는 신호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 더 심해지는 두근거림, 이유 없는 가슴 답답함은 대부분 자율신경의 불균형과 혈관 긴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30초 루틴이 이 부분에 강하게 작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당신은 자신의 심장 신호를 얼마나 정확히 읽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주저함이 느껴진다면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심장의 조용한 신호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 섹션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심장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고 우리는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이제부터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손가락 앞점 루틴은 이 조용한 신호들 중 상당수를 빠르게 완화해 줍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실제로 자율신경과 혈관 긴장에 개입하기 때문이죠. 이제 손가락 앞점 30초 루틴이 심장을 안정시키는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 효과는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 몇 가지를 더하면 30초 루틴은 심장 안정 프로그램으로 확장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쉬운 습관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하고 묻지만 작은 습관이 쌓여 몸의 리듬을 완전히 바꿉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습관은 물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물을 마시는 게 심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관을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점심 전, 저녁 전에 한 컵씩 마시면 혈관은 하루 종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혈액이 조금 더 끈적해지고 심장은 동일한 양의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써야 하죠. 30초 루틴을 하기 전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몸의 긴장도가 확연히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1분 스트레칭입니다. 가슴 앞이 굳어 있으면 심장과 연결된 신경이 더 민감해지고 작은 긴장에도 두근거림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자세는 어깨를 앞으로 말리게 하여 흉곽을 좁아지게 합니다. 그럴수록 호흡은 얕아지고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루 1분만 가슴을 살짝 열어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양손을 등 뒤로 깍지 끼고 가슴을 천천히 앞으로 열고 10초 유지 이 동작을 3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깊어지고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습관은 손 온도 관리입니다. 이건 아주 의외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손을 따뜻하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켜지고 몸 전체가 안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손가락 앞점 루틴을 하기 전 손을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따뜻한 물에 잠시 담그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심장은 신체 말단의 온도 변화를 매우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말단이
따뜻해지면 심장은 지금은 휴식해도 되는 시간이라고 판단하게 되죠. 네 번째는 의외지만 매우 중요한 자리 정리 습관입니다. 밤에 두근거림이 심한 분들은 주변 환경에 불필요한 자극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스탠드 불빛, 전자기기 소리, 스마트폰 진동 등이 무의식적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잠들기 전에 방 불빛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1로 2분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정리한 후 30초 루틴을 하면 몸과 심장은 동시에 안정 신호를 더 명확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밤의 불안감으로 잠을 설치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작은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습관들 중에서 지금 당장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해본다면 어떤 것이 가장 쉬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운 것이 반복되고 반복이 습관이 되면 몸의 리듬은 어느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고무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연구에서 작은 긍정적 습관 하나가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심장의 회복력을 강화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오늘 단 1분의 능동적인 선택이 내일의 심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습관은 결국 하나의 목표로 향합니다. 바로 심장을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한 몸의 기본 리듬 회복.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겠죠. 그럼 이 루틴을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가락 앞점 30초 루틴이 어떻게 심장을 안정시키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키는지 배워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방법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모든 건강 습관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특히 심장은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몇 가지 상황에서는 이 루틴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앞으로 이 루틴을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심장 박동 조절기 페이스메이커를 착용하신 분들은 앞점 자극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앞점 자체가 기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신경의 급격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페이스메이커 환자에게 이런 자극 루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페이스메이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심한 부정맥을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특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 앞점 자극으로 인한 신경 반응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규칙한 맥박은 긴장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만약 빈맥이나 심방세동 같은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 루틴은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경우입니다. 평소 혈압이 안정적이라면 30초 루틴이 오히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미 혈압이 180 이상으로 치솟아 있는 상황이라면 자극보다는 즉시 안정과 휴식, 필요시 응급 조치가 우선입니다. 이런 순간은 단순한 자율신경 반응이 아니라 혈관 전체가 과도하게 긴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가락 부위에 염증, 신경 손상,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신경통이 있는 분들은 압점을 가할 때 그 부위의 통증 때문에 몸 전체가 더 긴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압점 루틴을 다른 손가락이나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심장을 위한 자극이 고통을 유발해서는 안 되니까요. 5번째는 심리적 불안이 지나치게 높은 분들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불안 반응이 극도로 높은 상태에서는 작은 신체 자극도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압점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호흡 조절과 이완 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안정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자극이 편안함을 주어야 하는데 불안을 증폭시킨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는 혈관 질환의 급성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갑작스러운 흉통, 어지러움, 식은땀, 왼팔 턱 등으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을 때는 절대 자가 루틴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은 응급 심장 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루틴은 예방과 안정 효과를 위한 것이지 긴급 상황을 해결하는 도구는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쯤에서 잠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내가 이 루틴을 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몸이 이미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한 뒤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예외 상황은 비교적 명확하고 드물며 대다수의 분들은 하루 3번의 30초 루틴을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일상에서 이 방법을 꾸준히 하는 분들이 훨씬 안정적인 심장 리듬과 더 나은 수면, 더 부드러운 호흡을 경험하는 모습을 자주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이제 당신은 심장이 왜 불편해지는지, 손가락 앞점이 어떻게 몸의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지, 그리고 이 루틴이 어떤 원리로 심장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하느냐, 입니다. 변화는 이해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실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신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7일 심장 안정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이 계획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운동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30초, 하루 3번,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더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운 속도로 안정 패턴을 배워갑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변화는 거창한 시작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작입니다. 1일차. 몸의 신호를 듣는 날. 오늘은 단순히 30초 루틴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씩만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오는지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끝의 따뜻함, 호흡의 부드러움, 가슴의 가벼움. 이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몸이 반응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느끼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용히 관찰하세요. 2일차. 호흡과 함께하는
조화 연습 둘째 날에는 30초 루틴에 4초 들이마시기, 6초 내쉬기 호흡을 더해봅니다. 이 호흡 리듬은 부교감 신경을 빠르게 활성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심장이 조금 더 부드럽게 떨어지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3일차 손 온도 관리 추가하기. 셋째 날에는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손을 10초만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손의 온도가 올라가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압점 효과는 2배로 강해집니다. 심장은 말단의 온도 변화를 매우 민감하게 감지한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4일차 1분 스트레칭으로 공간 만들기. 넷째 날에는 30초 루틴 전에 어깨를 가볍게 돌리고 가슴을 열고 등 뒤로 손을 깍지 껴 10초 유지. 이 스트레칭을 3번 반복해 보세요. 흉곽이 넓어지고 호흡이 깊어지면 심장은 한층 더 편안해집니다. 이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야 뭔가 제대로 되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5일차 밤 루틴 강화하기. 5째 날에는 저녁 루틴에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불빛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1분만 정리한 뒤 30초 루틴을 해보세요. 특히 밤에 두근거림이 심한 분들은 이날부터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6일차 루틴 매칭 플러스 소셜 CTA. 6째 날에는 30초 루틴을 자신의 생활 리듬과 연결해보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세안 후, 점심 식사 전, 잠들기 전 이렇게 일상 행동과 루틴을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소프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가볍게 공유해 주세요. 심장은 혼자서만 지키기보다 함께 지킬 때 더 큰 힘이 생깁니다. 7일차 변화 기록하기. 마지막 날에는 지난 6일 동안의 변화를 조용히 되돌아보세요. 두근거림은 줄었는지, 호흡이 더 깊어졌는지,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는지, 가슴의 묵직함이 가벼워졌는지, 이 작은 기록만으로도 몸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 당신의 심장을 지켜줄 평생의 습관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거의 다 걸어왔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당신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나 의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내 심장도 다시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디셨겠죠.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배웠고 스스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불편하다는 것은 몸이 보내는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당신은 이 시간을 온전히 써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몸은 이해받는 순간 조금씩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장이 왜 불안해지는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흔들리고 혈관의 긴장이 누적되고 작은 스트레스가 시간이 지나며 큰 부담으로 변하는 과정들. 이 과정 속에서 심장은 말이 없지만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가슴이 답답하거나 맥박이 가볍게 튀거나 밤에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해 보였던 문제들이 손가락 하나의 작은 자극, 그리고 한 번의 깊은 호흡으로 순식간에 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정직합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느끼는 것은 마음이고 몸은 언제나 명확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손가락 앞점의 위치를 알고 있고 올바른 압력과 각도를 이해하고 있으며 30초 동안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혈관이 부드럽게 풀리고 심장이 괜찮아 라는 신호를 받는 순간을 직접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중요한 것이 하나뿐입니다. 이 작은 루틴을 당신의 리듬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 하루 3번, 단 30초. 당신의 하루에서 90초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90초가 쌓이면 심장은 더 안정된 패턴을 배우고 몸은 더 깊은 호흡을 기억하고 밤은 더 조용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조금은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손끝을 살짝 눌러보세요. 따뜻함이 스르륵 올라오는 느낌, 호흡이 깊고 부드럽게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조금씩 내려앉는 변화.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몸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몸은 언제든 다시 배웁니다. 비록 오랜 시간 불편함을 견뎌왔다 해도 오늘 이 작은 루틴을 시작한 순간부터 당신의 심장은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깨어나 가볍게 30초, 낮에 한 번 더,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30초. 그 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하루는 더 잔잔해지고 당신의 심장은 더 오래, 더 깊이, 더 부드럽게 뛰게 될 것입니다. 영상 전체를 통해 당신은 몸의 신호를 읽는 법, 호흡이 주는 힘, 작은 습관이 만드는 변화, 그리고 심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실제 원리까지 하나씩 익혀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여정을 직접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용히 초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1일차로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심장을 위해, 당신의 하루를 위해, 그리고 당신의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 잠시 후 댓글로 1일차, 7일차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몸에게 큰 변화를 시작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확실하게 당신의 심장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하게 되어 저는 정말 기쁩니다.